안녕하세요. 민재무설계사무소 안성민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ISA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다소 긴 이름이죠. 이게 뭐 출시된 지는 꽤 한참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ISA는 이름값을 못했죠. 종합자산관리를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많았던 계좌였는데,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아졌어요가 아니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줄평으로 말씀드리면, 단점이 없습니다. 예, 뭐, 의무 가입 기간이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그 정도가 굉장히 단점이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거고요. 나머지는 다 좋아요. 예, 그러니까, 속된 말로 깔래야 깔 게 없는, 예, 그런 계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 고객분들께서는 ISA 계좌를 다 개설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가입했던 펀드나 ETF들을 이쪽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이 영상을 뭐 레터나 아니면은 링크 형태로 제가 다시 안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계좌 개설을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저도 다 했어요. 했어요. 하는 게 왜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뭐 가입 가능한 연령이나 뭐 제한이 거의 없어요. 이게 3년 중,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기만 하면 사실상 누구나 다 됩니다. 그러니까 만 15세 미만만 빼놓고 19세 이상은 다 되고요. 뭐 직업이나 뭐 소득 관계 없어요. 다 되고 15세부터 19세 미만까지는 근로소득자, 직장 다니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 가입 가능합니다. 뭐 이런 분들 다 가입할 수 있더라. 다만 이제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가입이 분리가 되고, 이거에 따라서 비과세 한도가 나눠집니다. 가급적이면 서민형으로 가입하는 게 좋겠죠.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라는 뜻이니까 비과세 한도를 높게 하려면은 서민형으로 가입하는 게 좋은데, 일단 서민형으로 가입하려면 근로소득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이하네, 그죠? 그리고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것을 입증해야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 서류가 홈택스나 아니면 PC나 모바일로 접속하셔가지고, 요게 이제 모바일 버전이고, PC 버전은 요거예요.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민원 증명, 그러면은 소득 확인 증명서 있어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용이라고 써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무슨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일반적인 뭐 그런 걸로 안 됩니다. 인정 안 되고요. 이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용이라는 이름의 소득 확인 증명서가 있으면 되고요. 여기에 혹은 이제 요거는 이제 PC 버전이고요. 모바일 버전으로 하시려면은 모바일 홈택스로 들어가면 손택스라고 이름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전체 메뉴 있어요. 전체 메뉴 누르신 다음에 민원 증명 누르시고 즉시 발급 신청하시면 여기 있죠. 소득 확인 증명서. 요거 제가 처음에 아까 그게 제 사례예요. 원천징수 영수증 갖고 갔죠. 예, 갖고 갔더니만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더니만 그냥 이걸로 모바일로 그냥 그 창구 앞에서 요거 한 다음에 발급 누른 다음에요. 발급을 팩스로 할 건지 누르는 항목이 있어요. 그 팩스 발송 누른 다음에 그 지점 팩스 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팩스 번호 누르시면 그 지점으로 바로 팩스가 가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꼭 원본 서류가 아니어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 이상이다, 그러면은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형으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굳이 창구 방문 안 하셔도 뭐 소득 입증할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ISA, 중개형 ISA,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납입 한도 연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총 누적 1억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연간 2천만 원 한도를 못 채웠다, 만약 올해 1천만 원밖에 가입 안 했다, 납입 안 했다, 그러면 다음 해에 2월 돼서 총 다음 해는 2천만 원 플러스 이번 해에 못 낸 1천만 원까지 해서 총 3천만 원의 납입 한도가 생긴다. 그래서 2월이 가능하다. 그래서 총 1억까지만 맞추면 됩니다. 단 여기서 이제 소득공제장기펀드, 소장펀드라고 하죠. 그리고 재형저축, 요걸 가입하신 분이 있으면 요거 가입 한도만큼은 차감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깔래야 깔 게 없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3년간은 의무 가입 기간, 의무 납입이 아니에요. 의무 가입이에요. 계좌 개설해 놓고 3년까지는 이 계좌를 해지하지, 그러니까 이 계좌에 있는 돈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금은 찾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3년간 의무 납입도 아니에요. 의무 가입만 해놓고 돈이 필요하면은 원금까지는 찾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굉장히 유연하지 않습니까? 유동성의 어떤 잠기는 문제를 크게 훼손되지 않는, 그러니까 유동성의 문제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도가 이만큼인데 내가 찾았으면 한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연간 2천만 원과 총 납입 한도 1억 원은 이 입금된 금액 기준인 거예요. 만약에 2천만 원 넣었다가 그러면은 총 납입 한도가 8천이겠죠. 그래서 내가 1천만 원 찾았어요. 그럼 납입 한도가 9천 원 늘어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납입 한도는 8천인 거예요. 뺀 것 때문에 납입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여기 나오죠. 인출 금액은 납입 가능 금액에 영향 없다. 예. 뺐다고 해서 한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인출은 가능하다. 원금까지 가능하다. 얼마나 좋아요. 예. 원금도 못 빼는, 아니면은 원금이 안 생기는 그런 금융상품도 있는데 얘는 그런 조건이, 제약 조건이 없어요. 의무 납입이 아니라 가입이라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입을 하시고, 제가 이제 그런 사례예요.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지지난주였죠. 그 가입을 해놓고 제가 뭐 하느라 바빠가지고 다음날 이제 어제 개설한 계좌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가 가입 가능한지 증권사 직원도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저보고 해보래요. 제가 항상 마루타예요. 그래서 해봤죠. 해보려고 납입을 그 계좌에 하려고 하는데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보니까 계좌 개설한 당일날 1원이라도 입금이 돼야 그 계좌에 넣을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 네, 그래서 계좌 다시 만들러 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때 만든 거 해지하고 다시 만들었더니 바로 그 증권사 직원이 1원을 입금해 주더라고요. 뭐 자기 돈인지 회사 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원이라도 그 계좌 개설한 당일날 입금이 돼야 그 계좌에 이제 넣을 수 있는, 또 뺄 수도 있는 그런 유동성이 생긴다. 유동성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다. 네. 개설만 해놓고 1원이라도 안 넣었다 그날, 그러면 막힙니다. 그 계좌는 있으나 마나한 계좌예요. 전혀 못 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원이라도 넣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증권사 직원이 해야 할 일은 사실 아닌데 이거 저한테 안내를 안 해주셨어요. 제가 의뢰 알 거라 생각했는지.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간다는 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저야 뭐 이게 일이니까 이제 자주 가는 거지만 오랜만에 시간 내서 갔는데, 어렵게 시간 내서 갔는데 또 가야 되면 굉장히 번거로울 테니까 반드시 당일날 같이 1원이라도 입금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신탁형 이름형이 이제 기존에 있던 거고요.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중개형 ISA가 새로 생긴 거고요. 요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은, 그러니까 이름형은 뭐냐면은 금융기관 니들이 알아서 해줘. 나는 돈만 넣을 거야. 내가 넣으면 니들이 알아서 포트폴리오 짜고 알아서 상품 운영해서 나한테 잘 해줘. 이게 이제 이름형이고요. 신탁형은 난 맡기기만 할 거고 관리 내가 할 거야. 어떤 펀드로 할지, 어떤 ETF로, 어떤 포트폴리오 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니들은 계좌만 관리만 해줘. 이게 신탁형 ISA인데요. 여기에도 뭐 이렇게 쭉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개형 ISA만큼은 국내 상장 주식을 넣을 수 있더라. 근데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활용하기에 좋은 방법은, 나쁜 방법은 아닌데 굳이 이것 때문에 중개형 ISA를 활용할 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개형 ISA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과 요거는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금융투자에서 나눠준 요 PDF 파일 갖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절세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건가? 이게 보통 우리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상품 같은 경우는 그냥 해주는 게 없죠. 그냥 해줬으면 뭔가의 대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를 해줬으면 나중에 중간에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를 물어야 되고요. 더 많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고, 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또 떼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더 유리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냥 해주지 않아요. 그죠? 대신 근데 얘는 이 절세 효과를 준 대신에 어떤 페널티가 사실상 없어요. 그냥 정말 좋기만 해요. 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예요. 펀드에서 500만 원 이익이 나는데 그러니까 증권 계좌에는 펀드 계좌, 주식 계좌, 뭐 금 계좌, 뭐 연금 저축 계좌, 퇴직연금 IRP 계좌 다양하게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펀드 계좌에서는 500만 원의 이익이 났는데 주식 계좌에서는 마이너스 90만 원 손실 났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해요? 손실 났으니까 뭐 당연히 이거 세금 낼 건 없겠지만 펀드에서 이익 난 500만 원은 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렇죠? 이거 손실 난 거는 뭐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익 난 건 우리 세금 뗄게. 이게 보통이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상품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수익 난 건 수익 난 대로 다 과세하고 손실 난 건 당연히 과세 안 하겠죠. 그래서 500만 원에 대해서 그죠? 15.4% 배당소득세를 뗍니다. 그런데 ISA라는 계좌에 넣어놓고 이 펀드와 500만 원 이익 난 펀드와 90만 원 손실 난 주식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똑같이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ISA 계좌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 처리해가지고 보니까 410만 원 수익 난 거네. 결국 500만 원 플러스 90만 원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410만 원 수익 났는데 이분이 서민형으로 계좌 개설을 했기 때문에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더라. 그러면 410만 원 중에 얘는 비과세고요. 비과세 한도 초과분이 1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할 텐데 이것도 9% 그러니까 9.9%까지 농어촌 지역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죠? 예. 갑자기 9% 플러스 지방소득세.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9.9% 과세를 하고 끝내요. 분리과세합니다.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율이 일단 내려갔죠. 그리고 과세표준 금액도 확 내려갔죠. 그러니까 절세 효과가 꽤 커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나 나중에 이렇게 혜택 줄 건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면 토해내야 돼? 이런 거 없더라는 얘기죠. 단 가입 기간만 3년 유지해줘. 이거예요. 납입 기간도 아니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네. 만약에 이분이 일반형 가입했으면 4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21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고 이래도 9.9% 과세하면은 세금 더 이거보다 낮은 거는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됐건 지금보다는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더 과세가 더 강화되죠. 왜냐면은 2023년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생기면 국내 주식은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외 투자는 해외 펀드나 해외 주식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 한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양도 차익 22%를 과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세율도 올라가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유리해지는 거죠, 이게. 자. 그게 여기에요. 지금은 국내 주식은 어차피 매매 차익은 비과세, 그죠?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시작되면은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20%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 그랬으니까 국내 주식형 펀드가 아닌 해외 주식형 펀드, 그러니까 뭐 미래에셋, 뭐 차이나, 뭐 아시아 아니면 뭐 피델리티 미국, 뭐 이런 글로벌 이런 펀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ETF 중에 뭐 타이거 나스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상장돼 있고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이나 ETF 이것들은 5천만 원 빼는 게 아니라 250만 원 떼고 나머지에서 22%를 과세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펀드들을 아니면 ETF를 여기 넣었을 때 IS에 넣었을 때는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는 아예 비과세고 넘어가더라도 9%, 9.9% 저율과세하고 분리과세해서 아예 금융소득이 아닌 거로 치겠다.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담도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다음 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연금저축으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후 준비하는 게 좋은데 그 연금저축이 갖고 있는 노후 인출할 때 어떤 갖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 한계를 보완하기에 굉장히 좋은 비과세 연금 보험도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그렇게 활용할 수 있기에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요거는 여러 가지로 좋은 계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고객분들께서는 가급적 웬만하면 다 ISA 계좌 개설을 하시고
그리고 계좌 개설까지만 하시면 돼요. 거기에 어떤 펀드 넣을지 뭐 포트폴리오는 뭐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또 지금처럼 기존에 했던 것처럼 쭉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몇 가지 볼게요. 지금 개설해도 비과세가 되나요? 됩니다. 뭐 답만 보겠습니다. 그냥. 예. 중개형 IS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세 이상 근로소득 있으면 가능하다. 19세 이상은 다 된다.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3년 중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안 된다. 요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은행 신탁형 ISA가 있는데 증권사 중개형 ISA를 갈아탈 수 있습니까? 갈아탈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은 지금 하나금융투자의 시스템은 10월 중 오픈 예정이라고 하니까 혹시 뭐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 1계좌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있는 상황에서 추가를 할 수는 없어요. 요걸 없애고 하든가 아니면 이거를 일로 옮기든가 연금저축 보험을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듯이 그렇게 이전할 수 있더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주식, 미국 ETF에 투자할 수 없다. 예,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에 투자하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펀드나 ETF 혹은 국내에 상장된 ETF, 그죠?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말씀드렸다시피 타이거, 미국 나스닥 이런 건 돼요. 그런데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주식을 달러로 산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국내 주식과 펀드 투자 시 무제한 비과세 되나요? 예.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도 국내 주식형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예요.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가 이제 만들어지면 여전히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는 5천만 원까지는 그래도 비과세 해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ISA에 담는 거는 그렇게 아주 ISA를 잘 활용하는 건 아니에요. ISA 계좌를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이런 게 아니라 해외 포트폴리오, 해외 주식, 해외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할 때, 왜냐면 그게 이때가 되면은 250만 원 빼고 22% 과세할 건데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200만 원 빼고 9.9% 과세 혹은 400만 원 빼고 9.9% 과세하니까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예.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제 자산을 비롯한 제 고객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대부분 저는 글로벌 자산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ISA 계좌에서 그런 것들을 운용하는 게 좋겠다. 단 3년 이내에는 원금까지밖에 못 찾기 때문에 원금과 투자 수익까지 내가 다 찾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ISA 계좌에서 활용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배당금은 비과세 되나요? 요건 비과세가 아니죠. 배당금은 뭐 지금처럼 배당금도 유리해요. 왜냐면은 지금은 어차피 15.4% 과세하지만 ISA에 넣었으면 배당금이나 이자만 채권형 펀드 이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9.9%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 그리고 올해 어떤 분들에겐 제가 요거 올해 다 환매하셔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분께서 투자를 한 1억 가량 하셨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2천만 원 넘게 수익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환매했다가는 그 해에 종합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부분 환매해서 수익 실현 시기를 이제 분할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일부를 분할 매도해 드렸던 해드린 게 아니고 그분께 안내를 드렸던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올해도 이제 그렇게 해당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그런 것들을 좀 걱정해야 되는데 얘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9.9%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뭐 하나금융투자 직원 요건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ISA 중개형 ISA를 설명드린 거예요. 신탁형과 일임형은 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다 가입 가능한데 일단 중개형 ISA로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렇게 가입하셔. 이게 옛날에는 만기가 5년이었어요. 3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 5년 뒤에 만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 만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5년, 10년, 20년까지 유지할 수 있더라. 이게 갖고 있는 장점은 제가 다음 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